안녕하세요. 닥터 CY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중국은 정말 세계적인 민폐국이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이 전 세계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세계적으로 힘을 길렀는지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차이나타운을 형성할 만큼 중국인들의 생존력은 정말 엄청난데요. 최근에는 전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면서 만들어낸 거대한 자본을 형성해서 정부는 정부대로 1대1로 사업으로, 부를 축적한 개인은 개인대로 자본시장에서 큰 손으로 마구잡이식 부동산을 구입하며 지역 부동산 시장을 흔들어 놓는 바람에 큰 혼란을 가져오고 있죠. 우리나라도 제주도에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제주도민이 중국인에 노예화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에도 중국인들이 자리 잡으며 존재 세력을 키워오고 있는데요. 그 시작은 19세기 중반 프레이저 협곡 골드러시입니다. 마침 캘리포니아의 골드러시가 끝나가고 있던 참이라 밴쿠버가 있는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로 중국인들이 이주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이주한 중국인들이 다양한 차별 속에서 생존을 위해 싸우고 버텨서 뿌리를 내린 중국계 캐네디언과 달리 최근 막대한 자본을 손에 쥐고 캐나다로 진입하는 중국인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캐나다 사회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산업화를 통해서 막대한 자본을 거머쥐게 된 새로운 부유층들은 전 세계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공산주의 체제인 자국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는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특히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농부들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토지 소유에 대한 갈증, 그리고 부동산 매매를 통해 이익을 본 부유층들이 더 많은 부를 쫓아서 전 세계의 부동산 시장에 눈독을 들인 것이죠. 투자의 목적으로 주택이나 상가 건물을 사들이는 중국인들에 의해 전 세계의 대도시들의 부동산 시장은 이미 그 균형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 매체에서 이미 보도가 되었죠. 자신들은 거주하지도 않을 거면서 대도시의 주택을 구입한 영향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가격대로 상승해버린 주택가격 때문에 현지인들은 자신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들 중국인 부유층들이 최근에는 캐나다의 농지까지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캐나다 공영방송은 이러한 변화를 추적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도 했죠. 이 다큐멘터리는 새로운 변화에 맞춰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서로 공존할 수 있을까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로 제작된 것이지만 직간접적으로 중국과 첨예하게 맞서야 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감정적인 면을 제외하고도 중국인들의 의도를 좋게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밴쿠버나 토론토, 캘거리와 같은 유명한 도시가 있는 주들 사이에 광활한 대지가 펼쳐지는 주가 있습니다. 사스카추안주와 매니토바주인데요. 이 두 주의 경우에는 최근 완화된 주정부 이민 정책으로 인해 돈 있는 중국계 투자 이민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곳입니다. 캐나다의 농지는 주로 우리가 미국의 영상이나 사진에서 보듯 끝이 보이지 않는 농지에서 거대한 농기구를 이용해서 농작물을 수확하는 그 모습과 다르지 않은데요. 이곳의 거주민들은 아주 오래전에 캐나다로 이주해온 유럽계 이주민들로 몇 세대를 거쳐 그 땅을 개척해가며 지금과 같은 농지로 일구 뿌리를 내린 경우가 대부분으로 그만큼 자신들의 땅에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 캐나다 전체 경작지의 45%가 있는 사스카추안주의 오그마라는 마을의 주변 농지 가격은 전해에 비해 평균 10% 올랐고 중국 이민자들이 정착한 지역에서는 3년 동안 50%까지 올랐습니다. 지역 마켓 조사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사스카추안 정부기관이 나서서 이 문제를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라일 스튜어트 지방농업부 장관은 AFP와의 인터뷰에서 사스카추안 법에 따르면 캐나다 시민과 투자 이민 카테고리의 영주권자만이 10에이커 이상의 농지를 구매할 수 있으며 농장 기업은 100% 캐나다 소유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캐나다 영주권자라고 해도 그 국적이 중국이라면 이 토지의 소유가 중국이라는 해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게다가 사스카추안 사람들은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선조 몇 대째 일본이 이 땅을 본국의 베이징 인구를 먹여 살릴 농지로 보고 있다고 믿고 있죠. 2009년에 사스카추안의 시골 땅을 거래하는 신생 투자회사 맥스크롭은 3,000헥타르의 땅을 소유하고 있으며 투자자를 위해 거의 3만 헥타르의 농지를 관리합니다. 이 회사의 창업주 앤디 후 씨는 중국의 메트롤 장난감 공장의 전 매니저였는데요. 2004년 캐나다로 이주하여 오일 샌드로 유명한 엘버타에서 부동산 회사를 창업하여 돈을 벌어 사스카추안으로 이주하여 저평가된 농지에 대한 잠재력을 보고 맥스크롭을 창업, 수천 헥타르의 토지를 신속하게 확보하며 지역 농부들에게 임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의 고객 대부분은 농부가 아닌 투자자이고 그 중에 일부는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해외에 거주하면서 자신들의 농지 근처에는 코빼기도 안 비추는 사람들이죠. 오그마 마을에서 5대째 농부로 가업을 이어받고 있는 스튜어드 레오나르드 씨는 농지 투기 때문에 젊은 지역 농부들이 자신의 땅을 사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며 속상한 마음을 감추지 않습니다. 인구 400명 정도의 작은 마을인 이 오그마에 대출을 받아서 1,600헥타르 규모의 농장과 장비를 150만 달러에 구입하여 가족과 함께 이주한 조우 씨는 실제 농사 경험이 거의 없죠. 이웃 주민의 친절과 도움에 의존하면서 유채를 재배하기 시작한 그는 언젠가 양 농장을 세워 중국인 이민자를 고용하여 차후에 캐나다 최대 규모의 5,000마리 양 농장으로 키워서 자신의 양고기를 중국에 수출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중국인 조 씨의 이러한 꿈에 대해서 스튜어트 레오나드는 거대 기업들이 스스로 땅을 경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거예요. 그들은 우리 농부들을 모두 그들의 직원으로 만들 작정인 걸까요? 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전통적으로 인구가 얼마 되지도 않는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중국인들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이방인일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에 영어를 사용한 소통의 문제에 더해 그 지역의 역사적 특징이나 하다못해 토질과 농작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이주해온 중국인 이민자 가족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극복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CBC의 다큐멘터리에도 등장한 캐나다 최대 도시 토론토가 주도로 있으며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 온타리오주에는 나이아가라 온더 레이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아이스 와인의 생산지로도 유명한 이 지역은 와인 생산을 하는 와이너리가 즐비합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가업으로 이어온 와이너리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소유주들이 와이너리를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내놓지만 보통 몇 에이컨에 되는 큰 땅덩어리의 농지를 사들일 수 있는 구입자는 많지 않죠. 돈을 많이 주겠다는 중국인 바이어가 나타나면 건강상의 이유 혹은 재정상의 이유로 매물로 내놓은 와이너리는 자연스럽게 주인장이 중국인으로 바뀝니다. 돈이 있어 와이너리의 소유주가 된 중국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간단하게 와이너리의 명성과 와인의 품질을 유지하기는 힘듭니다. 많은 경우 사스카추안의 농지를 사들인 중국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유인데요. 포도의 품종조차도 모른 채 와이너리를 사들이기 때문이죠. 돈이 많다고 해서 중국인들을 고용하여 포도를 재배한다고 해서 좋은 품질의 포도를 생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지금껏 쌓아온 와인의 품질을 유지하기는 어려우니 말이죠. 돈이 많으면 쉽게 대우받고 갑질이 가능한 중국 본토와 달리 이 지역에서 자신들이 생산한 와인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주변 와이너리의 소유주들에게 무시와 차별을 당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릅니다. 특히 거대 와이너리 농장주들이 살아가는 이 지역사회에서 이방인인 중국인이 뿌리를 내리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도심의 상가 건물을 사들인 중국인 부자와는 달리 또 다른 국면의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점은 캐나다 사회에 있어서도 새로운 잠재적인 문제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비교적 저렴하게 농지와 비즈니스를 사들였다고는 하나 돈이 있어 매매를 했다고는 하나 그 업종에 대한 지식이나 상품이나 작물에 대한 기초 지식도 없으며 언어의 장벽까지 가지고 있는 채로는 같은 업종의 상공인들과 친해져서 지역 커뮤니티에 녹아들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농지 소유자의 고령화나 건강 문제로 인해 농장 유지가 힘들거나 기후 변동으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로 인해 발생한 재정적인 어려움, 차라리 농지를 판 돈으로 도시에서 편하게 지내며 자녀들에게는 보다 많은 성장의 기회를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선조 대대로 이어온 농업을 손에서 놓아버리기로 결정한 농장주의 마음은 씁쓸하기만 한데요. 그들을 바라보는 이웃들의 마음 또한 안타깝기로는 다르지 않습니다. 모그마 마을의 레오나드 씨의 우려는 지역 주민이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배척감 뒤에 공포감이 숨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타협한 대가로 중국인 자본의 유입을 묵인했다는 죄책감, 또 그 뒤를 이어서 줄줄이 중국인 노동자들이 마을로 유입되면서 자신들은 모르는 문화와 언어를 가진 별세상의 사람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는 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불안감으로 변해 마을이 점점 중국이나 되어가지는 않을까 하는 공포감으로 커져가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새로운 이주자인 중국인들에 대해서 새로운 이웃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른바 텃세와 차별 등이 생기기 마련이고, 이주해온 중국인들로서는 동종업계의 현지인들의 도움과 협조가 있어야 농업 생산과 수확, 판매가 원활할 텐데 그게 쉽지 않으니 이겨내야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은 첩첩산중이죠. 두둑한 지갑을 열어 캐나다의 농지를 사들여 캐나다에서 땅 부자로서 자리매김하려는 새로운 중국인 이민자들이 아직도 이어지는 코로나 사태의 주범으로 인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선택한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되기까지 어떻게 캐나다 시골에서 텃세와 차별을 극복하며 그들이 어떤 과정을 겪으며 성장해 나갈지 사뭇 궁금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